사수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이게 풀렸어.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 사수자리에서 목성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제 목성의 역행이 이제 멈췄거든요. 그래서 목성이 이제 직행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수라고 한다는 절기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가을의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이제 가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여기가 한 11월 20일에서 12월 20일경인데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별자리라. 그러니까 사수자리 때는 동물들이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겨울이 오니까 눈이 올 거를 대비해서 지붕 같은 거 고쳐놓고 성벽을 가둬놓고 장작을 패서 모아두고 다람쥐 같은 경우에도 막 도토리를 모아두고 겨울잠 자기 전에 막 먹어서 축적을 해두고 그러는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수자리가 활을 들고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거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 지키는 것, 대비를 하는 것, 앞날을 보아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갖고 이 사수자리 사람들 같은 경우가 되게 어떤 무사와 기사의 별자리 같은 곳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신념과 규칙으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이제는 겨울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룰루랄라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딱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 거는 딱 실천을 하고 안 된다는 거는 안 되고 포기할 것은 딱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사수자리를 놓고 우리가 뭐 의지력이 강하다, 자신만의 규칙들이 강하다,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물이 자기가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하여 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사수자리들이 굉장히 강하거든. 왜냐면은 사수자리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사수자리 때 어때요? 배짱이들은 이제 얼어 죽는 거야, 사수자리 다음으로. 그러나 성실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온 동물들은 풍요롭고 안전한 겨울을 누리는 거야. 그래갖고 사수자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면성실함, 정직성, 대신에 자기의 규칙이나 룰이 강해. 왜 그러면은 겨울이 오니까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딱 지킬 것은 지키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자기만의 규율이 강해져. 맞아, 야무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목성 같은 경우가 사수자리에 있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만의 율법, 도덕률,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해서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신념에 나는 이게 옳다고 믿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바라지 못한 일이야, 이건 정직한 일이야, 딱딱딱딱 그 정해진 것이 있어. 왜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자기만의 딱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한 약속이나 규율이나 이게 없으면은 겨울을 대비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사수자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성이 그래서 자기의 신념에서 움직이는 행동력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독립투사. 그리고 내가 사수자리 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 베르사유의 장면에 있는 오스칼, 이런 사람들 있죠. 되게 막 어떻게 보자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믿는 바에 대해서 딱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목성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할까? 역행을 끝나고 지금까지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가 행동해도 이루어짐이 없었다는 거야. 아니야, 일이 진척이 안 됐다는 거야. 내가 사람들 뜻이 있을 거 아니야. 합격을 하고 싶어요, 승진을 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돈을 모아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는 어떤 이 의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의지들이 노력을 하고 뜻하는 바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는 목성이 역행을 멈추면서 일이 이제는 천천히 진행이 된다는 거야. 목성은 풍요를 말을 하고 재물을 말을 하고 성공을 말을 하고 출세를 말을 해. 그런데 이것은 꼭 그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성이라고 한다는 별 자체가 신념,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지. 말하자면 저 사람은 멘탈이 박혀있어, 저 사람은 생각이 참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왜냐면 사수는 눈앞의 것에 급급하지 않고 겨울철을 미리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라서 당장 사수자리들이 정직한 이유가 당장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뽀록 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사수자리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성이라고 한다는 게 사수자리에 들어가면은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성공도 좋고 뭐 답답했던 일들이 뭐 풀리게 되고 이제 뭐 승진을 하게 되거나 취업을 하게 되거나 내가 원했던 걸 주변에 사람이 몰리거나 귀인이 나타나거나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현상이야. 내가 나의 정직함, 그동안은 인정받지 못했던 나의 노력과 나의 정직함이
나의 성실함이 이제야 조금씩 빛을 발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욕심을 너무 크게 갖지는 말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내 뜻을 펴서 펼칠 수가 있단 말이야. 사수자리의 목성은 마음속에 진심으로 공명심이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길한 영향력을 내가 주고 싶다. 라고 한다는 게 사수자리 마음에 그 진심이 있거든. 그 진심이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는 거야. 그냥 사수자리들도 다른 불의 별자리처럼 성공하고 싶어, 출세하고 싶어 이 마음이 있어. 그러나 양자리와 사자리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불별자리 하더라도 내가 잘나고 싶은데 사수자리 사람들은 진짜로 내가 잘 돼서 이렇게 한다면 저 사람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수자리들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시켜도 자선사업을 하게 되고 재단을 설립하게 되고, 사수자리 같은 사람들이 뭐 법률 쪽으로 가게 되거나 정치 쪽으로 또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이롭고 길한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이거는 다 현상일 뿐이고, 사수자리에 있는 이 목성이 자신의 뜻을 밝혀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수자리 같은 경우에는 수성이 또한 21일 날에 목성과 트라인을 해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조언을 주는 자,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책을 잡는다는 거지. 내가 뭐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거나 그 좋은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뭐 이러는 거니까 지금은 역행이 멈추고 순행하고 있는 이 목성의 기운이 사수자리에게 임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될 테니까 내가 정말 뜻하는 바, 이루고 싶은 바,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가 믿는 바, 나의 신념대로, 내가 당신이 목성이 역행하는 동안에는 당신의 신념이 흔들렸단 말이야. 왜냐면 당신의 신념과 이루어지고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나의 신념이 잘못된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러나 그거는 시험이었을 뿐이야. 나의 어떠한 자격시험. 그렇기 때문에 목성 같은 경우가 이제는 내가 믿고 있는 바, 뜻하는 바대로 밀고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아서 더 강해진 그 신념으로 내가 나가고 내가 딱 내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지키고 약속한 바를 지켜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주변의 이 현상으로서는 뭐 복이나 승진이나 귀인이나 좋은 일들이 함께 있을 거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수자리 화이팅. 근데 전 남자친구도 사수자리인데 그 새끼는 좆돼 버려라. 물병 자리는 지금 상태가 조금 좋지가 못해요. 왜냐면은 물병 자리에 반대되는 별자리가 어디냐면 사자자리인데, 사자자리에 태양이 들어와서 사자자리의 기운이 엄청나게 막대하게 강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막대한 반대 권력을 이야기를 해. 태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체만으로도 강한데 사자자리에 있을 때는 그 힘이 막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권력자, 높은 자, 뭐 집안에서는 아버지, 뭐 나의 뭐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물병이라고 한다는 거는 한겨울이라 사람들이 성벽을 크게 둘러치고 여기에서 자기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물병 사람들이 좀 폐쇄적이에요.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좀 사람들하고 만나고보다 자기의 내면 세계를 닦는 거를 좋아하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꾸 권력자나 상사나 가족에서 높은 자가 나를 자꾸 건드린다는 소리야. 반대에 부딪히는 거야. 근데 그냥 반대에 부딪혀도 높은 자의 뜻이나 이런 거에 부딪히면 내가 더 불편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쉽게 말해서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 선배와의 스트레스,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권력자 사이에서 갈등, 집안에서는 아버지와의 갈등, 의견 반대. 근데 이것이 조금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야.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이 화성까지도 사자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지금은 마치 거기다 금성도 들어와 있고 13일 날부터는 수성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4개의 별이 사자자리에 들어오면서 물병자리를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병자리라고 한다는 그 보호막과 방어벽을 적들이 삥 둘러싸이는 사면초가 같은 운이라는 거지. 수성이라고 한다면은 말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화성이라면 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꾸 시비를 걸고 경쟁을 해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금성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친한 사람들, 내 연인이나 뭐 가족이나 친구나 친한 사람들까지도
사람들이 자꾸 내가 누려있는 내 안정의 성벽을 자꾸 깨부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되지. 뭐 직장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높은 사람도 나를 괴롭히는 것들,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걱정을 끼치는 것들. 그런데 지금 이게 물론 모든 것은 음과 양이 있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이게 물론 얘기만 들어보면은 싸울 일도 많고 다툴 일도 많고, 나에게 자꾸 막 부담스럽게 명령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서 고압적으로 자기 주장만 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서 나의 평화를 깨트리고 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 디즈니에서 나온 거 그 뭐가 있지? 엘사 나오는 거. 엘사. 어쨌든 그거를 보면은 엘사가 자기 자신의 얼음벽, 성벽 안에서만 계속해서 있잖아. 그런데 결국 그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엘사가 밖으로 나와야 함을 말을 하잖아. 물병자리들은요, 본질적으로 자기가 변화를 싫어해요. 안정감을 갖는 것을 좋아하고, 나의 성벽에 갇혀있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싶고, 누가 나한테 명령하는 것도 싫고, 사람들도 나랑 마음 맞는 사람만 만나면 좋겠고,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프로즌, 맞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물병자리 사람들도 이거를 고쳐야 하는 것이 있어. 지금의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막 괴롭히거나 막 부담스러운 일을 막 가중시키거나 나에게 명령을 하거나 뭐 이러는 게, 그리고 또 친했던 사람들과도 관계가 갈등이 일어나는 계기는, 이거는 나의 성벽을 무너뜨리라는 거야. 지금은 내가 안정적으로 완고하게 있었던 나의 주관, 나의 생각, 나의 삶의 습관, 나의 삶의 패턴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전쟁이라고 한다는 것이 나쁘기는 하지만 전쟁이 가져오는 순기능이라고 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왜 그러면은 전쟁이라고 한다는 것이 옛날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편 전쟁 같은 것이 있지만은 중국이 자기의 문을 열고 근대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도 전쟁이고, 사람들이 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근대화가 됐고, 나중에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유럽이 연합을 만들어서 서로 더 교통과 소통을 하기에 원활했던 그러한 계기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물병자리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들은 자기의 문을 열고 자기의 그 습관을 버리고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야. 지금의 상황에 이거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물병자리 사람들이 분명 변해야 되는 것이 있다.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만나야 한다. 내가 이 억지로라도 태양이나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명령하고 무슨 일을 하라 그러고, 그게 내 습관이나 내 성격이나 내 취향에 맞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런 강제적인 계기가 아닌다면 물병들은 평생 안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을 열고 성벽을 허물고 문호를 개방하여 내가 해보지 못했던 체험들, 하기 싫었던 것들, 그 벽을 허물어야 함을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은 당장 지금 겪는 것은 피곤한 일이니까 21일 이후에는 화성이 떠나가. 그러니까 전쟁, 싸움, 시비, 막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괜히 시비 걸고 경쟁을 걸어오고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21일 이후에는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친구, 연인, 이런 사람들이 괜히 나한테 투정 부리고 나한테 자꾸 귀찮은데 만나자 그러고 나한테 막 매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사람들과 오해가 생겨서 상처를 입고 하는 것도 22일날 이후로 금성이 천우자리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물병들을 안 괴롭히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태양 같은 경우에도 24일 이후로 이거를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들은 확실히 25일 날이 되면은 상당히 그런 고통들이 멈추게 될 것인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나에게 오고 있는 이 좀 힘든 시기들, 사람들과의 시비 다툼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갈등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변화하고 삶을 변화하고 습관을 변화하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나의 벽을 허물어야 함을 이야기를 해요. 뭔가를 개방, 그렇지, 다리를 벌려서 개방을 해야지. 이거 미친 소리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런 고통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1일, 22일, 24일, 확실하게는 25일 경부터 이런 고통들은 잠잠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달 내내는 수성은 여전히 이제 사자 자리에 남아가지고 이제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사람들과의 이제 뭐 오해, 잘못된 금전적인 선택, 돈 낭비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이거야. 사람들과 막 사소한 오해로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거. 사자리의 수성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은 사자리 수성은 상당히 고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가 틀렸는데도 지가 맞다고 부득부득 우기는 새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힘든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13일부터는 수성이 사자리에 입궁해서 자기가 맞다고, 자기 말만 맞다고,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나는 틀리지 않고 네가 틀렸다고 이렇게 막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 때문에 피곤한 일이 8월달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도 언젠가는 사자를 떠나기는 할 텐데 이제 말을 하자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 네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또한 아까 말을 했죠. 물병자리가 가지고 있는 성벽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자기 주장을 고압적으로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해서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도 뭔가 진실이 있고 나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타파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제한점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한번 건져낸다고 한다면 불행 중에서도 복을 건져내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는 물병자리를 다스리는 토성이 염소에서 역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염소자리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시겠는데, 토성이라고 한다는 것이 역행 중이니 분명히 내가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공덕이나 공로가 당장에 주어지진 않는다. 그렇다고 이것이 허튼 짓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라.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나의 그 공덕이 때가 되면은 모두 인정을 받게 되고 풀리는 때가 오게 될 테니 지금의 당장 내가 나의 노력과 성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만 참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물병자리들은 현상적으로만 보면은 좋은 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자면은 나의 성벽을 무너뜨린 건 말이야. 그럼 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재건축을 하면은 나의 성벽에 연약했거나 나약했던 부분이 무너지고 더 완고하고 온건하고 튼튼한 성을 지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잠깐 딴 얘기로 맞아. 물병자리가 가지고 있는 고지식함, 고집스러움, 이것이 파괴되어서 내가 더 확장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안 좋은 경험들은 나를 확장하게 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싸움과 경쟁자, 시비를 터는 싸움 중에서, 갈등이 생기는 친구와 연인을 통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강압적인 그런 상사나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성벽을 확고하게 조금 더 확장시킬 수가 있는 문으로 개방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는 잠깐 격가지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물병자리의 태양이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이렇게 그 일본과 한국 사이에 벽을 세워가지고 하지만은, 그리고 또 이런 무역 분쟁이 가져오는 갈등과 당장의 피해는 있겠지만은 이게 물병자리의 그 성벽을 더 강고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당장에는 그 결과가 오지는 않겠지만은 이 물병자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전에는 부족했던 그런 반도체 사업 같은 부분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는 이제 수입에만 우리가 의존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확장을 시켜서 우리만의 자립심과 주도성을 얻을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것이 물병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나의 문을 열고 날 더 확장시키는 계기로 이 불행 중에서 복을 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물병들은.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당연히 뭐 모든 별자리들이 다 마찬가지죠. 일단은 8월 12일 날부터 물고기 자리를 다스리는 목성이 역행을 멈춥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목성이 순행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일단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목성이 역행하는 동안 물고기라고 한다는 것은 오병이어를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을 가지고 사람들을 1000명의 사람들을 5000명이었나? 그거를 먹이셨죠.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한다는 건 관대함이고 자비함이고 베품의 별자리인데, 여기에서 이 목성 같은 경우가 또한 관대한 사제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역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 거라.
내가 뜻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사람들이 나의 진실성을 몰라주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그것은 또 현상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뭐 승진이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내가 바라는 출세가 되었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그러나 8월 12일 날부터 목성이 멈추게 되면서 그동안 내 참뜻과 진실성과 진심이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을 하면서 귀인들도 다가오게 되고, 내가 뜻하는 바도 조금씩 이루어질 수가 있고, 내가 욕망하고 뜻하고 바라던 바, 그게 뭐 성공이든 출세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8월 12일 날부터는 목성의 역행이 멈추면서 물고기 자리들이 말하는 목성, 신분 상승, 높아짐, 상승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8월 21일 날에는 화성이 처녀자리에 입궁하고 8월 22일 날에는 금성이, 8월 24일 날에는 태양이 여기에 입궁을 하면서 처녀자리가 금성하고 싸우는, 처녀자리가 물고기 자리하고 싸우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피곤함이 나한테 좀 다가오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성이 자기가 역행을 멈추고 자기의 뜻대로 가지만 여기에도 아직까지 남은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화성이 처녀자리에 입궁을 해서 물고기 자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당연히 싸움과 경쟁자, 다투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 자리한테 괜히 가만히 있는데도 누가 시비 걸고 경쟁을 해오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괜히 나랑 한번 싸움 붙어보자고 건드리는 사람이 21일부터 온다는 소리지. 금성이 처녀 자리에 있으면은 결혼을 못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연인이 없어서 아주 히스테릭한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신경질과 짜증을 나한테 푼다는 거야. 태양이 24일 날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이거는 왕이나 임금님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 다음에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돈을 벌었거나 재물을 벌었거나 우리 팀원 내에서 이득이 있다면 이게 공평하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남들한테는 많이 주면서 나에게는 조금 준다. 그러니까 억울하겠지? 무슨 소리냐면은 21일, 22일, 24일 이렇게 지나가지고 계속해서 물고기 자리들이 아무리 이해하고 싶고 내가 넘어가고 싶고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의 인내심, 나의 자비심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야. 나는 내가 어디까지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충분히 참고 넘어갔는데도 계속해서 이들이 나의 자비심과 관대함을 자꾸 시험한다는 거야. 다른 말로는 당신의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당신의 진실성을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호구 잡힌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고기 자리 사람들은 이제 8월달 말부터 21일 날부터 이제 좀 피곤하고 머리 아픈 일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성이 처녀 자리에 있으니까 말이나 돈 때문에 싸우는 일들, 금성이면은 친구나 연인과의 다툼들, 태양이라고 한다면 24일 이후로는 직장 상사나 높은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의미를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나쁜 일이야. 그러나 다른 걸로 보자고 한다면은 물고기 자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심이나 사랑의 별자리예요. 물고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포용도를 넓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 말을 하자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당장에 이게 납득이 가거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나 물고기 자리에 가장 그 중요한 점은 바로 평화고 사랑이고,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던 게 물고기 자리의 키포인트란 말이야. 이거는 가장 자비롭고 따뜻한 별자리란 말이야. 왜 그러면 물고기 자리는 겨울철에, 겨울은 겨울이지만 그 겨울이 끝나는 기간이거든요. 겨울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눈이 녹아가지고 땅이 젖어 들어가. 그래서 봄철이 양자리가 돼서 봄이 되면 씨앗을 푸고 땅을 가를 수 있게. 물고기 자리 때는 시냇물이 반쯤은 아직은 겨울이라 얼어있고 반쯤은 그 위로 물이 흐른단 말이야. 이게 녹아버린단 말이야. 얼어있던 심장이 녹아버린 게 물고기야. 그 다음에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동물들도 인간들도 성관계를 갖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젖어 들어가잖아. 무언가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한다 이거지. 21일날 이후로 처녀 자리에 입궁한 화성이 물고기 자리를 친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당신의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품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내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이 나한테 시비나 짜증을 많이 낼 텐데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것까지 품을 수 있겠는가? 나의 어떤 직장 상사가 화를 난다면은 아, 저 새끼가 오늘 마누라하고 싸워서 저러는구나 라고 한다는 이해심을 당시에 풀 수 있겠는가? 왜 그러면 물고기 자리들이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성공을 하게 되고 이름을 얻게 되고 물고기 자들에게 복이 오는 이유는 그들 내면에 있는 자비심과 이해심 때문이야. 그러나 이거를 기르는 게 쉬운 거는 아니야. 당장에 족같은 애들이 나를 건드려 놓으면은 아, 진짜 내가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로 보는구나. 물로 있다고 나를 물로 보는구나. 이래갖고 당연히 치고 싶고 싸우고 싶고 화가 내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아, 괜히 막 호구로 있는 내가 막 내 인생이 팔자가 왜 이러나 싶고 이런단 말이지. 그러나 이거를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결국에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자면 물고기 자리들이 인생에서 사랑과 평화와 부와 풍요를 이루는 이유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칭찬과 칭송을 받기 때문인데 과연 무슨 말인 줄 알아? 말하자면 이 평화와 사랑이 그냥 주어지겠느냐라는 거야. 내가 원수를 용서해보는 경험. 응? 나에게 막 사랑하는데도 내가 기대지는 못하게 자꾸 나한테 짜증내는 친구나 연인들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경험. 그런 그 내 마음의 품이 넓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 자리들은 이게 딱 경험상으로는 21일, 22일, 24일 이후로는 좋은 일이 있지 않지만 다른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물고기 자리들의 이해심과 자비심과 사랑이라고 한다는 그 품을 넓혀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가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물고기 자리 중에서 뭐 성직자나 보육교사나 선생이나 뭐 가르치는 사람이나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가나 물고기 자리 사람 중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들의 사랑과 애정과 동정심의 품이 넓기 때문이야. 사람들과 뒤섞이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당연히 인간관계에서 축복이고 결혼에서의 축복이고 또 사람 일은 다 좋고 나쁜 것도 사람으로 인해서 오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물고기 자리에 그 사랑과 애정의 품이 넓어져서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길게 놓자고 한다면은 당신이 나중에 좋은 아내가 되게 좋은 남편에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뭐 상사가 되고 또 좋은 부하 직원이 되고 좋은 의리가 있는 친구가 되고 그래야 해서 그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평화와 사랑과 축복과 그 품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하고 사랑하라. 나도 잘 못하는 걸 하라고 해서 미안해. 근데 당신대로 물고기 자리니까 운명이니까 한번 해보기를 바래요.